경북 안동의 오래된 한옥집,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마루 위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2세의 한영숙은 20살 손녀 지우와 함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먼지가 많아요. 지우가 코끝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 다 정리하죠? 영숙은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뒤적거리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지. 급할 게 뭐 있겠니? 창고 한편에는 오래된 농기구들과 함께 크고 작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햇볕이 가늘게 스며들어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은 자연스럽게 옛 추억들을 더듬고 있었어요. 낡은 사진첩, 색이 바랜 옷가지들,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소중했던 물건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지우가 마루 밑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여기 봉투가 하나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돌리자 지우는 먼지투성이인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래져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서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디 보자. 영숙이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무슨 글씨예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다. 옛날 글씨 같은데. 영숙은 애매하게 답하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안에서는 두꺼운 서류 몇 장과 함께 접힌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서류들은 등기 관련 문서 같았어요.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는 오래된 문서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시선은 온통 그 편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영숙이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씨체, 이 투박하면서도 정성스러운 필체를 영숙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잠깐만 혼자 있고 싶구나. 네, 무슨. 지우가 더 묻기도 전에 영숙은 편지를 든 채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50여 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 그 이름이 영숙의 입술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20살 영숙과 22살 혜원의 이야기. 아련하고 애틋했던 그 시절의 약속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지우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를 꼭 움켜쥔 채 먼 과거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 처녀 때의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며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영숙이 첫 줄을 읽기 시작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목소리가
이 말투가 분명히 혜원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혜원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고 있겠지만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땅 문서를 둘러싼 다툼에서 내가 조작했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구나.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혜원이 감옥에 들어간 후 영숙은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혜원을 멀리하라고 했고 영숙의 부모님도 그와의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너를 생각했다. 매일 밤 너와 함께 걸었던 강변길을 떠올리며 버텼어. 너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우는 할머니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 이게 누구 편지예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원이야. 내 할머니. 첫사랑이었던 사람. 첫사랑이요?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어요. 감옥에서 병이 들었다.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너만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들 낳고 웃음 가득한 집 꾸미고 살아라. 나는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볼 것이다.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면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가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다오. 이것은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서류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영숙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 혜원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는데 영숙은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문서들이었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도장과 서명들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혜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할머니는 그동안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혜원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한참 뒤에 들었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편지와 서류가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바로 그때 영숙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봉투가 우리 집 마루 밑에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혹시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을까? 지우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서류가 우리 집에. 영숙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질 무렵 창고 정리는 중단되었어요. 영숙은 편지와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지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50여 년 전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영숙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혜원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누워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마저 혜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촛불 같은 작은 전등 불빛 아래에서
혜원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0여 년 전 그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20살 영숙과 22살 혜원이 처음 만난 것은 안동 강변이었습니다. 혜원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똑똑한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농사일도 잘했고 한문도 잘 알았으며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영수가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혜원이 그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을의 땅 문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혜원이 조작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에요. 권력자들의 음모였다는 것을 영숙도 알고 있었지만 어린 처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를 거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지우야. 죄송해요, 밤늦게.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이상해요. 오늘 창고 정리하다가 옛날 편지 하나를 찾았는데 그 후로 계속 눈물만 흘리셔. 영숙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지우가 아버지인 민수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네, 정혜원이라는 분이 쓴 것 같아요. 할머니 첫사랑이었다고 하시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 혹시 아세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우의 반응으로 보아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요? 아빠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혜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어떻게 그런 오래된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빠,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시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우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오시면 그때 얘기해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혜원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지우의 방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보니 지우가 침대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영숙이 문을 살짝 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내 아버지한테 전화했지? 영숙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걱정되어서. 괜찮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신대요. 그리고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목소리가 많이 무거우셨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가 혜원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할머니, 정혜원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소리가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일 아빠가 오시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수가 알고 있다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48살의 민수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영숙은 마루에 앉아 혜원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고 지우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지우한테 들었습니다. 편지를 찾으셨다고. 영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것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야, 너 혹시 혜원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차를 들고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사실은 민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편지와 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너가 알고 있었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루 밑에 중요한 서류가 숨겨져 있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혜원의 편지와 서류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들이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숨겼느냐?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민수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들은 정혜원 할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의 압박으로 묻혀버렸죠. 지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바로는 정혜원 할아버지는 마을의 토지 분쟁에서 진실을 밝히려다가 희생당한 거였어요. 그 서류들에는 실제 조작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증거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혜원이는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었단 말이냐? 네, 어머니. 완전히 무고했어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서류들을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영숙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혜원이는 끝내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단 말이냐?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일어서서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내가 혜원이를 믿고 끝까지 함께 했어야 했는데, 영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평생에 걸친 후회와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정혜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맡기면서 부탁했대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잘 보관해달라고. 뭐라고? 영숙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혜원이가 내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네. 감옥에서 나온 후에요. 하지만 이미 병이 깊이 들어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원아, 혜원아 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어요. 혜원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정혜원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대요.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혜원의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어요. 이제 그 글귀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원망이 아닌 사랑이, 분노가 아닌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혜원의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마음은 복잡했어요. 혜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5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결심을 했어요. 혜원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지우야. 영숙이 손녀를 깨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어디 좀 갈 수 있겠니? 지우는 잠이 덜 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디요, 할머니? 혜원이를 만나러 가야겠다. 영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지우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어요. 할아버지 무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야 갈 용기가 생겼구나. 지우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5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을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아빠한테도 말씀드릴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둘이서 조용히 다녀오자. 아침 일찍 영숙과 지우는 혜원의 무덤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민수에게서 들은 대로 안동 근처의 한 산비탈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택시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이구나.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길로 혜원이와 함께 걸었던 적이 있어. 택시가 공동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그냥 가라고 했어요. 공동묘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크고 작은 묘비들이 산비탈에 듬성듬성 서 있었어요. 영숙과 지우는 천천히 걸으며 혜원의 무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혜원. 그런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비석이 낡았을 거야.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무덤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산비탈 한쪽 구석에서 낡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정혜원이라는 글자를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에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은 비석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고 초라한 비석이었습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나 이제야 왔다. 영숙의 목소리가 산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5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후회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혜원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았어. 영숙이 비석에 대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혜원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어. 그 서류들도 찾았고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줬다는 것도 알았어.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비석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랑의 무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숭고한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말입니다. 할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원 할아버지는 분명히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신 걸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영숙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럴까? 네.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영숙은 다시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손녀 지우야. 예쁘지?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가 비석 아래쪽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지우가 땅을 조심스럽게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지우가 손으로 흙을 파내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상자는 낡았지만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우가 상자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영숙도 놀라며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어요. 일기장?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혜원의 글씨였어요. 영숙이를 위한 마지막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혜원의 친숙한 글씨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수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내가 보고 싶다.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날 수는 없어. 너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으니까. 영숙은 눈물로 글씨가 흐려져 보이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계속 읽었어요. 오늘 멀리서 너를 봤다. 장터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졌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지우도 할머니 어깨 너머로 일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혜원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바랐던 건 오직 그것뿐이었어. 영숙은 비석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혜원아, 너는 정말.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혜원이 감옥에서 나온 후 몇 달 동안 영숙을 멀리서 지켜본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결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안도가 되기도 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이야. 그 사람이 영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원이 자신의 결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멀리서나마 축복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식 날 나는 교회 뒤편 언덕에 서 있었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숙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그 순간만큼은 내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 지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결혼식에 혜원 할아버지가 와 계셨다고요? 영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랬구나. 혜원이가 그때 거기 있었구나. 일기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예쁠까? 그 아이가 영숙이를 닮았을까? 아버지를 닮았을까? 궁금하지만 볼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영숙이가 엄마가 되었다니. 영숙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혜원이 민수가 태어난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영숙이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어. 영숙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일기는 혜원의 마지막 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병이 깊어지면서도 영숙과 그녀의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이 집 앞을 지나갔어.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영숙이의 목소리도 들렸고 그 소리들이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원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영숙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영숙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너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 영숙은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언젠가 너와 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 지켰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하늘에서라도 말이야. 일기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가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어. 이제 편안히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비석에 기대어 앉았어요. 50여 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원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 바람이 불어와 일기장의 페이지를 살짝 넘겼어요. 마치 혜원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의 일기를 다 읽고 난 후 영숙과 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어요. 마치 혜원이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혜원이라는 분의 숭고한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영숙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뭘? 혜원 할아버지 이야기요.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넌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원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지우의 말에 영숙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20살밖에 안 된 손녀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지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혜원이도 기뻐할 거야. 영숙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혜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혜원 할아버지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혜원이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혜원이가 있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사랑하는 게 가능한 거죠? 영숙은 손녀의 성숙한 생각에 놀랐어요. 그래, 지우야.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내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혜원이에 대한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어. 둘 다 소중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지.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기며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저도 혜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우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야, 너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거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야, 지우야. 영숙이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원이처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지우는 할머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혜원의 일기에서 읽었던 그 숭고한 사랑을 자신도 언젠가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혜원 할아버지께서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야. 혜원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비석 앞에 떨어져 있던 낙엽들이 하트 모양을 만들며 날아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보세요. 저거. 영숙도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혜원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아, 영숙이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지우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비석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혜원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를 잘 돌봐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혜원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영숙이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영숙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혜원의 사랑이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손녀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곧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일어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혜원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 산자락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동묘지는 따뜻한 석양으로 감싸여 있었어요. 영숙과 지우는 여전히 혜원의 비석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꺼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순수하게 보였어요. 혜원아, 영숙이 꽃을
비석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꽃을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던 국화꽃이야. 지우는 할머니가 혜원의 꽃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고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이제야 너를 보내줄 수 있겠다. 영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바람이 살짝 불어와 국화꽃잎 몇 개를 흩날렸어요.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혜원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았어. 그리고 끝까지 내 행복을 바라줬다는 것도. 영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혜원아. 그리고 정말 고맙다. 지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이별의 모습이구나. 원망이나 후회가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보내드리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원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영숙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이렇게 와주셨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진짜 행복하게 사셨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손녀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우야, 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내가 보여준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저한테도 사랑을 지키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셨어요. 지우가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원 할아버지께서 말이에요. 영숙은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어요. 할머니의 눈물과 손녀의 눈물이 만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영숙이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석양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영숙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다, 혜원아. 비석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편안히 쉬어라. 내 몫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지우도 일어나서 비석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혜원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석양빛이 비석을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마치 혜원이 그들의 인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영숙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혜원의 비석이 작아져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더욱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 혜원이가 바라던 대로 살았고 너 같은 소중한 손녀도 얻었으니까.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거야, 지우야. 넌 이미 사랑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뒤에서는 저녁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원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영숙은 혜원의 편지와 일기를 정성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혜원을 만났어요. 혜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고마웠어. 이제 나는 편안해졌어. 지우도 그날 밤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혜원을 만난 지우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할머니를 잘 부탁해.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혜원의 사랑은 이제 두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유산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혜원, 영숙, 지우의 따뜻한 사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편지와 무덤 앞에 눈물이 전해준 건 끝내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약속이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와 함께 소중한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